보통 이렇습니다. 제가 십몇 년 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머리 희끗희끗하고 뭐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고 이런 원장들을 상상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네거티브도 받아들입니다.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 왜 부원장 많이 없냐, 네가 그렇게 실력 있는데 그 실력이 있으니까 부원장이 없죠. 그리고 이제 양력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력 얘기, 프로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한부 인생이거나 암이 걸렸다거나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류나 산이나 문제가 있으면 어떤 교수한테 갈 때는 양력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의 바이탈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바디필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과목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미나를 이거는 2, 3일 배워가지고 몇 달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뭐 원장들 보면은 원장 소개란에 엄청 이렇게 많이 써 있는 원장도 있어요. 그런 원장의 어떤 스타일도 저는 존중을 해요. 존중하는데 저는 그냥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제 손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결과들 전후 카페나 홈페이지나 인스타에 올리고 그게 100줄짜리 프로필보다 제 케이스 100개 이상을 100개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저는 신뢰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거의 없는데 요즘 정말 간혹 가다가 원장 양력도 없네. 뭐 믿고 가나? 찾아보세요 좀. 제 양력 말고도 지금 어필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저는 고객님들한테 보여줄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진짜 요즘은 원장님 케이스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 된 게 많고 원장님이 편집 보정을 안 한다는 걸 지금 10년 넘게 얘기하고 있어요. 편집 보정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편집 보정하는 원장들은 라이브 진짜 못하는 가수인데 CD 틀어놓고 노래 부르는 가수랑 저는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하면 이제 다 이제 미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편집 보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원장들도 편집 보정 절대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양력은 저는 사실 넣을 것 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시술 값을 내느냐가 중요하지 과거에 제가 어떤 뭐 학회에 있었다 정해온 그 돈 내면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양력을 표기 안 하는 이유는 그게 고객님들한테 무슨 개런티를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제 소신인 거고 프로필 잘 쓰는 원장들을 뭐 모함하거나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글을 보면은 전문의 아닌 경우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전문의들이 지금 원장님처럼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미용 성형하는 병원들을 보면 어떤 전문의들이 많느냐 진짜 고객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축약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서저리에서 이제 PS 성형외과 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PS인 분도 제 말 부정 못할 거예요. 야, 결국 개업하면 새로 배워야 돼 이럽니다. 그 말은 트레이닝 때 못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어떤 PS는요 리컨스트럭션입니다. 뭐냐면 사고 나서 지디겨지고 함몰되어 있고 그야말로 미용은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능을 펑션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겉을 복구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그 누구도 예쁜 가슴에 대한 정의, 어깨를 어떻게 만들고 가슴은 어떻게 만들고 힙은 어떻게 만들고 예쁜 골반이란 뭔지 미학적인 개념 자체도 배우질 않아요. 근데 어필할 건 이제 전문의라는 타이틀밖에 없죠. 저도 인정해요. 일반인보다 전문의가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전문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리쥬란이고 울세라예요? 쌍꺼풀이에요? 대학병원에 그러면 쌍꺼풀 할 사람들 바글바글 해야죠. 왜 그러면 눈, 코 재수술하는 병원조차 대학병원의 선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트레이닝 코스 때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좀 얘기합시다. 그런 거 가르쳤으면 저도 들어가서 배웠을 거예요. 제가 정말 배 잡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제 대학병원의 수술방에 수술하는 인디케이션 적응증이 플랫 노즈예요. 코가 낮아서. 웃기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미학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코가 낮아서 그냥 보형물 하나 쑤셔 넣으러 왔는데 그건 대학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병원에 가서 어떤 미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담조차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전문의, 일반의 따지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인정은 합니다. 일반의가 그냥 나와가지고 수련 없이 저처럼 진짜 피땀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저는 낮다라고 보는데 역으로 전문의도 아무리 자기가 트레이닝 때 많이 배웠지만 여기서 나와서 미용 시술을 하는 거는 완전 디퍼런트 스토리입니다. 학생 때는
책으로 배웠던 거를 이 현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보세요. 영화평론가가 영화 잘 만드나요? 교수가 수술 잘하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뭐냐면 아는 거는 많아요, 전문의가.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자기 분야에. 근데 미용에서 나오면 그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의라는 타이틀이 신뢰를 주면 뭐 그런 병원만 가시면 되는 거고, 괜히 전문의가 아닌 병원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라는 게 아무런 타이틀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예를 들면 내시경 배우고 나온 전문의들은 내시경만 하거든요. 신경외과 배우고 나온 사람들은 뭐 머리랑 척추 쪽만 해요. 근데 우리가 재건의학을 한 어떤 리컨스트럭션만 배웠던 전문의가 나와서 하는 게 실리프팅이고 울세라고 스킨 부스터예요? 그거는 맞지가 않죠. 아마 자기 내면에서도 상당한 괴리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의 보드를 딴 원장이 뭐 볼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아마 제 말을 듣는다면 아마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